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키워드는 파월의 고평가 발언, 기술주 차익 매물, 그리고 마이크론 깜짝 실적,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네요.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은 파월 의장의 한마디에 기술주가 흔들렸고 마이크론 실적으로 숨통을 튼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어제 미국 시장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 마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는 별다른 방향 없이 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이 주가가 상당히 높다고 말한 이후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결국 다우존스 지수는 0.19%, 나스닥은 0.95%, S&P 500은 0.55%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이 0.24% 약보합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5%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즉 밸류 높은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입니다.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는데요. 자, 먼저 보우먼 부의장은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라면서 고용 둔화를 강조했고요. 보스틱 총재는 인플레 위험이 여전하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고 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중립금리가 현재보다 낮다고 말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네요. 이처럼 목소리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어제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든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파월은 이례적으로 주가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높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투자자들은 곧장 안전자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금리가 빠지고 금값은 3,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동시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술주와 성장주에서 차익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크게 밀렸습니다. 결국 어제 하루 시장은 고평가 발언이 나오고 안정자산 선호 심리가 생겼고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마이크론은 호실적을 내놨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매출 113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넘겼고요. EPS도 3.03달러로 시장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자, 마진율 역시 44.7%로 크게 개선됐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품목별 성장세가 뚜렷했다는 점입니다. D램 매출이 무려 68% 넘게 늘었고요. HBM이 포함된 클라우드 메모리는 213%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낸드는 줄었지만 모바일과 자동차 부분도 각각 24%, 16%대 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22에서 128억 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EPS 전망도 3.6에서 3.9달러로 상향했고요. HBM4 샘플 출하와 10나노 신형 D램 출하로 기술 경쟁력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로 마이크론의 주가는 0.7%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물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네, 업종별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반도체인데요. 자,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8%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 AI 과투자 논란과 전력망 병목 우려, 자, 여기에 파월 발언까지 겹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외에 뭐 AMD 같은 경우에는 자, 0.69%로 소폭 반등했고요. 브로드컴은 네,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 TSMC가 또 눈에 띄었는데요. 자, TSMC가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 때문에 3.7% 급등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대형 기술주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 아마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어제 3% 하락했는데요. 영국 오프라인 매장 철수 소식 때문에 3% 급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았던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0.64% 약보합 보였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 소프트나 메타, 구글 등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파월 발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가 이런 메가캡 기술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중국 인터넷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는데요. 자, 먼저 네, 바이두. 자, 바이두 같은 경우에 어제 네, 8.09% 폭락했습니다. 하웨이가 AI 칩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과 DAU 감소 보고서가 겹쳤습니다. 이에도 알리바바나 핀도더, 징둥닷컴 등도 모두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양자 컴퓨터주는 어제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네, 아이온큐는 4.45% 강세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D-웨이브 퀀텀, D-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에 7%대 강세를 보였고, 리게티 컴퓨팅도 10% 이상 상승한 등 이런 기술 진전 뉴스가 모멘텀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동차 전기차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주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장중 한 2% 가까이 올랐다가 파월 발언 이후에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내연 기관차 업체의 GM이나 포드는 네, 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리비안이 어제 한 1.8% 강세를 보였고, 루시드는 0.89% 약세를 보이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혼조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 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 한 1%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 비만 치료제 성장 둔화 우려로 노보노 디스크도 어제 한 1%대 약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라릴리, 노보노 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성장 둔화 우려로 하락했고요. 자, 반면에 유나이티드 헬스나 CVS 헬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원자재나 환율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 국제 유가 살펴볼게요.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화 리스크로 네,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네, 달러 인덱스는 미국 PMI 부진의 약세로 돌아섰고, 엔화나 스위스 프랑 같은 안전자산 통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네, 금값이 자, 1%대 강세 보였고요. 그래서 3,8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어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이 세 가지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시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자, 발언 캘린더를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특히 뭐 반도체 업종 같이 이런 뭐 성장하는 기업들은 실적 모멘텀을 가진 기업으로 이제 선별하는 게 유효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이 뭐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변동성이 최근에 많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뭐 방어주나 뭐 현금 흐름주의 비중을 늘려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뭐 미국 시장을 한번 정리하면은 어제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고평가 발언으로 기술주 매도세가 확대됐고요. 자, 마이크론 실적은 뭐 반도체 업종의 긍정적 모멘텀을 확인시켜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연준 발언의 리스크와 실적 모멘텀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시고 지혜로운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